안녕하십니까. 도시생 읽어주는 오빠, 도시생계 아이돌 최강훈입니다. 뿅! 네, 오늘은요, 도시생계 아이돌이 있다라고 하면 도시생계의 트로트, 미스터 트롯인 부안군 도시생 지원센터 한승원 사무국장님을 제1회 도시생 인터뷰 대상자로 모셨습니다. 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안군에서 도시생지원센터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승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리액션 좋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게 첫 번째 촬영이 아니죠. 첫 번째 촬영이 아니에요. 제가 실수로 한번 영상 처음 해봤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다시 재촬영하고 있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인 소개해 주셨는데요. 원래 이제 부안군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도 조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부안에 와 있고요. 네, 부안에 오기 전에는 전주에서 전주 도시혁신센터에서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지원 업무를 맡았었어요. 그래서 전주에 있을 때 맨 처음 했던 게 전주시 최초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협동조합이었죠. 오래된 소나무 협동조합을 인큐베이팅하는 역할도 했었고, 또 도시다 보니까 아파트 공동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서 아파트 공동체 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8년도 중심시가 지형하고 또 우리 동네 살리기형 두 군데 이제 뉴딜 사업 대상지를 발굴을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2019년도 4월부터 부안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부안에 계시는데요. 부안 어떠세요? 뭐 이건 번외 질문으로. 네. 부안. 감정적으로는 최고고요. 약간 점점점 위험했습니다. 마음은 항상 부안이니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부안이 최고다. 나의 삶에서 부안이 지금 1등이다. 네. 네, 암만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부안을, 저는 사실은 몇 번 가봐서 잘 알고 있지만, 부안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부안 도시생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안은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공모를 대응하면서 처음으로 도시재생 쪽에 이제 시도를 하게 됐고요. 또 다행히도 18년도 사업에 일반 근린형에 선정이 됐습니다.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매화 풍류마을이라는 지역이고요. 또 기존에는 부안군에 전략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2018년도 선정된 이후 2019년도에는 전략 계획을 수립하는 작업과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이 같이 진행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난해에는 전략 계획과 활성화 계획이 수립이 됐고, 올해는 전략 계획에서 지정한 활성화 구역이죠. 중심 시가지 구역과 주거지 지원형 구역, 그 두 가지 지역에 대해서 도시재생 대학과 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자체 사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별도로 주거지 지원형을 준비하기 전에 주민공동체 활동이 좀 잘 돼서 소규모 재생 사업에 선정이 된 것도 있고요. 또 중심 시가지를 추진하는 과정에 일부 구간을 작년에 처음으로 시도됐죠. 인정사업,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1회에 선정이 돼서 현재 지금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조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아마 그 도시재생 하시는 분들은 인정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다른 지역에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지난해 신규 사업으로 나온 세 가지 사업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총괄사업 관리자 제도, 하나가 인정사업, 하나가 혁신지구,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사업이 나왔는데, 이 세 가지 사업이 나왔던 이유는 기존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솔루션 중에 이제 세 가지 솔루션이죠. 네, 세 가지 솔루션이 혁신지구, 인정사업, 총괄사업 관리자 제도 이 세 가지고요. 저희는 그 중에서 인정사업이겠습니다. 인정사업은 현재는 활성화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곳을 대상으로 도시 재생의 효과가 인정된다고 하여 이제 추진되는 점단위 사업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1회 때는 활성화 지역 안에 있던지 밖에 있던지 상관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희 활성화 지역 안에 지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회랑 선정이 됐었고요. 저희 다음부터는
활성화 지역 외에 있는 곳들만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마 이 인정제도, 그러니까 쉽게 한번 제가 정리하자면, 옛날 때 이제 구역 내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사실 길 건넌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역이 이 공간이 필요한데, 요 사업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인정제도에서는 요거를 이제 할 수 있도록 좀 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었고요. 네. 지금, 네. 아주 쉽죠? 네. 그렇게 설명하면. 네. 30점. 어쨌든 저는 이제 사실 부안군을 또 이제 사무국장님 덕분에 몇 번 가볼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인상적이었던 거는 다른 지역에선 사실은 청년들에게 굉장히 많은 포커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도 사실인데요. 저는 좀 특이했다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부안군은 청소년 사업을 굉장히 선도적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안군은, 네, 우리 부안은 청소년에 상당히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 이유가, 군 단위에 와서 센터가 이제 처음으로 도시재생을 하려고 보니, 청년층보다는 청소년층이 더 많아요. 현재 청소년이 거의 한 5분의 1 정도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고, 어, 청소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대학은 다 타지로 갑니다. 1차적으로. 네, 지역을 처음으로 떠나요. 근데 음, 문제는 이 친구들이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와서 정착하는 인구의 비율은 상당히 낮다라는 거예요. 어허.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어업에 종사하시거나 임업을 하고 계시거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이제 부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지극히 적고요. 음, 이제 그런 계기 중에 하나가 부안이 작은 소멸 위기의 도시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좋은 기억이나 애착이 많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다른 지역으로 가서 재밌게 지낼까? 다른 지역에서 좀 더 윤택한 도시의 질을 누릴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음, 근데 사실 그건 되게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도시는 파괴됐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뭐, 사람들이 한 명도 살지 않아서 죽는 것도 아니고, 그 도시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 그 도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어질 때 그 생명을 다한다. 음. 그 도시는 의미가 없어진다. 의미를 다할 때 그 도시는 진짜 죽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청소년들에게 도시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부안에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어요. 이제 유년기, 청소년기 때 이제 부안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자라난 친구들이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라도 부안으로 다시 돌아올 확률이 높다라는 이제 판단 때문에 청소년층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정리해보자면, 청년이 된 이후에 이들을 설득해서 오기에는 쉽지 않으니, 청년이 되기 전에 지역에 대한 가능성을 먼저 어필하고, 그것을 통해서 남던가 아니면 외부에 나가더라도 다시 그 기억을 되살려서 지역에 회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음, 맞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들을 처음에 참여시키기는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뭐 찾아가시고 막 그랬던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청소년 서포터즈, 도시재생 서포터즈라는 사업을 하는데, 사실 서포터즈라는 사업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많이 들어봤어요. 지자체 도시재생 사업을 홍보해주는, 보통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서포터즈인데, 저희는 진짜 부안군의 도시재생을 도와달라는 의미로 서포터즈를 뽑았어요. 그래서 이 어, 친구들이 했던 일은 도시재생에 청소년의 눈으로 본 청소년이 생각한 부안군에 필요한 도시재생 사업 제안이었어요. 음, 네. 그래서 이 다음 단계는 뭐냐면 부안군에도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있고요. 이런 어, 곳에 청소년이 직접 의견을 개진을 하고 이게 정책으로 반영되게끔 지역사회 하나의 주체로서 청소년을 키우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음, 이유는 청소년이 이렇게 지역에 직접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이 되는 경험을 함으로써 지역에 애정을 가질 수 있을 거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이제 사실 저희 센터는 처음 생겼기 때문에 지역에 대해 잘 알지는 못했어요. 아는 학생들도 많지 않았고 그래서 교육청에 먼저 찾아갔고 교육청에게 협조를 구했고 또 각 학교를 다 찾아가서 설명회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의 교무실을 찾아가서 우리 사업이 어떤 사업이다. 이 청소년들이 이 사업을 참여함으로써 이런 경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설득을 했고요. 또 학교 측에서는 흔쾌히 또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설명회를 진행을 했고 또 설명회 때 못 만난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교문 앞에
이제 직접 학생들에게 뭐 설문을 주기도 하고 안내장을 주기도 하고 저희 그 LH에서 파견해준 인턴분들이 그런 활동을 또 같이 도와주신 덕분에 지난해 40명의 학생들이 무사히 서포터즈에 모집이 됐고 활동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서포터즈는 단순하게 홍보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사업의 참여자로서도 하나의 인재로 육성한다. 이런 개념까지 좀 포함되는 좀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말씀 주세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놀랐던 것은 사실 청년 분들도 도시생 사업을 이야기가 쉽지 않은데 청소년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아무래도 지역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전문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앞으로 큰 변화를 부안군에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플러스 또 부안군 청년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청년, 뭐 마을 관련된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도시로 선정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부안이 지난 5월이었죠. 청년 지역 관련 및 자립 지원 사업이라는 행정안전부 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전국에서 부산하고 부안 두 군데 도시만 됐어요. 두 부죠. 네, 네네. 부산과 부안. 네, 대도시에서는 부산이 선정이 됐고 소멸 위기 도시에서는 부안이 선정이 됐어요. 네, 음, 그래서 이 사업의 골자는 청년 센터라는 걸 만드는 사업이에요. 네, 음, 청년 센터는 사실 좀 도시재생 쪽에서 낯설잖아요. 네네. 뭐냐면 그 지자체의 그 지역의 청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청년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청년들의 뭐 다양한 고민거리 있죠. 뭐 주거, 교육, 결혼, 일자리 뭐 이런 다양한 분야의 것들을 도와주는 중간 지원 조직 같은 건데 이제 이런 걸 만들 수 있게 지원해주는 사업이 이제 행안부 청년 지역 활용 및 자립 지원 사업이고요. 이게 이제 부안이 돼서 저희 센터랑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외에도 네, 부안은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군의산도 따로 매칭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또 선정될 그 청년마을 사업과 또 연관이 돼 있는 사업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도시재생하면서 제일 많이 들어본 마을 관련된 청년과 마을이라는 테마가 들어간 사업이면 목포의 괜찮아 마을, 음, 서천의 삼기술학교가 있죠. 네네. 이 두 마을들이 그 청년마을 사업 1기와 2기예요. 그리고 음, 2019년도 올해는 문경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부안 같은 경우는 내년도 청년마을 사업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음. 정착하고 어떻게 안정적으로 이 지역에서 지내고 그거에 대한 고민을 청년들이 직접 하고자 나섰어요. 그래서 한 100명 가까이 되는 청년들이 지금 현재 모여서 그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하려고 지금 추진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청년 포럼도 진행을 했었고, 현재 지금 HBM, 몬드라곤 쪽과 제휴가 돼 있죠. 그 HBM에서 저희 컨설팅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이었던 게 제가 이제 이야기 들으면서 사실 청년 창업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를 둔다라는 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지자체에서 어떻게 창업을 시킬까만 고민해요. 어떻게 오픈할까만. 근데 말씀하신 것은 부안에서는 어떻게 창업을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생존하고 지속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게 사실 약간 한 단계 발전한 모델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부안으로 이사 가야 될까라는 고민이 좀 드네요. 네. 되게 지원자도 선- 많잖아요. 네. 뭐 네, 리모델링 이런 것도 지원하고 뭐 이런 사업들이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사실 부안에 지금 저희 사업구역 안에만 100개가 넘는 빈점포가 있습니다. 어, 사실 네, 빈점포가 많다는 건 되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네네. 인구도 줄고 있는데 빈점포도 많아요. 심지어 건축물 노후도도 높죠. 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기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까 이런 고민을 좀 했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청년 챌린지숍 같은 사업을 통해서 이제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를 하고 있어요. 음, 청년 챌린지숍이 뭐냐면 이제 지역 내의 빈점포를 활용해서 창업을 할 경우 이제 인테리어비하고 그러니까 리모델링비죠. 리모델링비와 월세를 포함한 총 1,800만 원의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음, 현재 5개 그 청년들이
그 청년 점포가 선정이 돼서 지금 1개는 벌써 개점을 했고요. 네, 4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연말까지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꼭 한번 현장에 가서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놀러 오시고요. 또 이거 네네. 말고도 청년들이 저희 일반근린형 사업지역에서 하고 있는 주민공모 사업에 기획공모로 참여를 해서 지금 4개 사업이 선정이 돼 있어요. 그중에 하나 플리마켓도 있고, 또 원도심 유휴공간을 찾아가서 영화제를 진행하는 것도 있고, 또 비대면 투어,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투어를 도와드리는 그런 소위 말하는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커뮤니티 케어 같은 거죠. 지역사회 돌봄같이 지역 내에 이제 홀몸 어르신이나 좀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투어를 시켜드리는 것도 있고, 또 지역을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이런 다양한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정도에 저희가 이제 관련된 사업들을 쭉 결과를 오픈을 할 것 같은데, 그때 꼭 한번 네, 초대해 드릴 테니까 놀러 오세요. 알겠습니다. 이 사태가 좀 마무리가 돼서 많은 분들이 진짜 대면해서 같이 만나서 커뮤니티 네트워크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시다 보면, 물론 아주 장점도 많겠지만, 부안군을 포함해서, 이거는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지금 도시재생 분야가 조금 더 채워져야 될 개선, 뭐, 상황이라던가 어떤 정책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좀 더 긴 호흡으로 지역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공감합니다. 네. 네, 그 급하다는 말을 제가 되게 많이 썼는데, 사실 처음에는 중앙정부가 왜 이렇게 급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쭉 지역들을 보면서 느꼈던 생각은 오히려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자체가 좀 더 급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개만 뉴딜을 받은 지역은 특히나 대도시는 많지 않을 거예요. 하나를 받으면 바로 다음 또 다른 맞아요. 이듬해 뉴딜을 준비를 하죠. 혹은 또 다른 관련된 인정사업이나 소규모 재생 사업을 준비를 하고요. 근데 하나만 먼저 잘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전국의 센터들에 대한 통계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을 건데, 일단 행정직영센터만 봤을 때는 제일 큰 문제가 인원수가 부족하고요. 인원을 늘리기에는 공무원 총액 인건비 제한제라고 하는 행정 조직에 대한 TO를 관리하고 급여를 관리하는 규제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걸려요. 그리고 위탁센터의 경우는 위탁 기관들에 대한 평균적인 보수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이라는 좀 엔지니어링 기준으로 들어가는 센터들의 급여가 또 맞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 두 직영과 위탁 두 군데서 보여주는 문제는, 하나는 인력 충원이 안 되니까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지자체는 또 다른 사업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센터 직원들이 상당히 과도한 업무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이러다 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위탁기관에서 그 낮은 임금 체계에 대한 문제는 전문 인력에 대한 합당한 임금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땅한 능력을 갖춘 직원을 채용하기 상당히 어렵다. 그 사람들에 있어서 앞으로 비전을 좀 제시하기가 어렵다. 위탁과 직영 모두 보여주는 문제죠. 이 도시재생이라는 직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재생을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과 함께 살아갈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런 얘기는 해요.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의 역량이 키워지고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생기고 이게 뭐 CDC나 CRC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같은 센터 직원이나 활동가가 없어도 주민들이 직접 그 도시를 가꿀 수 있다. 이거 정말 가능하면 정말 멋진 일이기는 해요. 그치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 긴 시간 동안 지역 주민을 도우면서 지내다가 혹은 주민이 되어서 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돼서 그 지역을 같이 가꿀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센터 자체에 대한 투자도 필요한데, 사업에 대한 지역을 길게 보는 긴 호흡도 없고 센터를 길게 보는 호흡도 없어요. 이거는 그 지자체가 당장 당면한 그 보조금만
잘 받아서 그 기간에 끝내자는 건 아닐까 하는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건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재생이든 다 좋으니 긴 호흡으로 그 지역을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 지자체에 드리는 당부고요. 그렇게 하려면 직영센터든 위탁센터든 혹은 주민조직이든 간에 상관없이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가 필요하다. 네. 음. 교육이건 뭐 인력 지원이건 혹은 인건비의 지원이건 간에 긴 호흡으로 지역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되게 공감하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 뭐냐면, 사실 도시생 사업은 이제 마라톤 같은 사업인데, 많은 지자체에서 단거리 어떤 그 종목처럼 엄청 빠르게 100m까지 열심히 해요. 그 이후에 그 100m를 뛰고 나면, 그 다음 그 주자에 대한 고민만 하지, 그 다음 이 100m를 뛴 사람이 나머지에 있는 그 마라톤 코스를 어떻게 돌까는 고민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센터 직원분들에 대한 얘기, 뭐 처우, 환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학생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좋은 선생님들이 필요해요. 좋은 선생님들이 필요하다는 거는 좋은 환경이 필요한 거고, 여러 가지 뭐 처우가 개선이 돼야지만이 좋은 선생님들이 모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이해해 주셔서 지자체에서도 실제로 주민 주도형이지만 주민 주도가 되려면, 즉 학생이 좋은 대학교에 입학을 하려면 좋은 선생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좋은 연구원분들, 센터 직원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좋은 여건을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파악이 됩니다. 네, 네. 정리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마 이제 그 부안이 굉장히 잘하는 지역이지만, 이 지역은 한번 그러니까 많은 지역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선진지 견학을 가요. 사실 선진지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례지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사례지 중에 이 지역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한 곳 좀 추천해 주시면 어디가 있을까요? 네, 저는 네, 저번에도 추천드렸죠. 네, 네, 저만 태백 알고 있죠? 추천드립니다. 저만 두 번 네, 녹화하는 그렇죠. 네, 거니까. 두 네. 번째 차례입니다. 네, 태백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몇 군데 태백? 떠오르는 곳, 네, 몇 군데 떠오르는 정말 괜찮은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자산운동을 시작했던 목포, 음, 네, 목포 같은 경우는 시민자산운동을 했고 주민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었죠. 혹은 도시재생 사업과 상관없이 지역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군산이 있어요. 로컬라이저 프로그램이 있죠. 군산도 되게 괜찮은데 저는 태백을 굳이 꼽은 이유가 그 최근에 혹시 여기어때라는 그 네, 이거 필터링 되나요? B 그 특정 업체인데 네. 괜찮습니다. 이거 뭐, 상관없어요. 네. 네. 여기 어때입니다. 모, 여기 어때? 여기 어때? 네. 모 업체에서 그 CF를 하게마지 이제 바캉스 관련된 그 숙박 업체 그 숙박 플랫폼이니까 이제 CF를 내놨는데 거기에 이제 꿀킴이라는 가수가 되게 멋지게 노래를 해요. 네네. 거기에 나왔던 배경이 태백의 마을 호텔입니다. 음, 이게 사실 주민분들이 소규모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그 소규모 재생 사업으로 꾸민 공간이에요. 네네. 이제 소규모 재생 사업은 아시다시피 주민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자율성이 높은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런 자율성이 높은 사업으로 주민분들이 마을 호텔을 했다? 전 이게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이 마을 호텔을 추진하는 과정에 센터와 주민분들의 긴밀한 협조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태백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꼭 가보세요. 여름이 가기 전에. 네, 말씀하신 이제 태백은 또 이제 그 말씀하신 호텔은 이제 고안 18번가라는 정선에 있는 공간이고요. 그 아무래도 이제 광업을 주로 했던 지역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최근에 그 국내 여행을 하는 유튜버 중에 거기를 또 갔다 온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고안 18번가는 아마 재생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이 아시는 지역일 거예요. 그래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하는 마을 호텔을 마을 호텔이라는 개념은 마을에다가 그 호텔을 이렇게 눕혀놓는 형태를 마을 호텔이라고 하는데 아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그러면 다음 그 인터뷰를 할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또 누가 되실지. 네, 저는 그대로 태백입니다. 네, 권상동 센터장님 인터뷰어로 추천해 드립니다. 권산도 센터장님은 말씀하시면 태백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센터장님이신 거죠? 네, 맞아요. 네, 모른 척하기 되게 힘드네요. 네.
네, 제가 일단 섭외를 해보고요. 섭외가 되는 대로 네. 그분은 뭐 다음 화에 나올 수도 있고요. 뭐 다다음 해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좀 특이한 점은 부안 같은 경우는 청년도 중심이 되지만 실제로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그리고 그 청년이 될 청소년에게 대한 교육에 대한 중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제가 좀 느끼는 거는 사실 사무국장님께서 부안을 가시기 전에는 부안이라는 지역이 사실 재생 지역에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잘 알지 못했던 지역입니다. 사실 재생판이라고 표현이 되는 지역에서. 근데 이렇게 한 분의 좋은 센터의 역할을 하시는 리더분들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제가 되게 많이 새삼 느끼거든요. 왜냐면 아무리 유명한 지역이었어도 그 지역에서 그 체제가 바뀌면서 와, 그 체제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공무원 체계가 2년 주기로 바뀌다 보니까 담당자가 바뀌면 옛날 때 정말 재생을 잘하던 지역이 조금은 낙후되어 가고 공동화 현상을 다시 맞게 되는 걸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부안군에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꼭 영접하셔서 더 좋은 조건으로 우리 사무국장님을 모시기를 기망드립니다. 네. 꼭 네. 시킨 거 아, 아닙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제 진심입니다. 아, 네. 좀 살짝 당황했어요. 네. 네. 어, 어쨌든 저한테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사실 도시재생 이 온라인은 대면으로 하려고 했지만 이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첫 번째 이렇게 역사적인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랑 또 소통하시면서 더 많은 이야기들 또 한 번 인터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들바다 1등 지역 부안이었습니다. 한승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네.